조성한 지 1년도 안 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건설업체의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도로로 바뀌게 되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차량 석 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몰고 다녔습니다. 무면허 상태였고 경찰차 2대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태양광 사업에서 전북도민은 전체 발전 용량의 31% 규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0번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열흘 동안 모두 2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등학생 3명이 차량 석 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경찰차 2대를 들이받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주하던 검정색 승용차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멈춰섭니다. 승용차 조수석에서 10대 남성 1명이 황급히 뛰어나가고 경찰이 그 뒤를 바짝 쫓아 달려갑니다. 남아있던 검정색 승용차는 경찰차를 따돌리고 10여 미터를 더 도주합니다. 운전석에 있던 10대 남성은 차를 버리고 맨발로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용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입니다. 이들은 전주, 김제, 군산 등지를 훔친 차량으로 9시간 넘게 운전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로 어제 새벽 3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군산시 지곡동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석 대를 잇따라 훔쳤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서 그 차량 내에 금품을 절취하고 또 차량 내에 보관된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어서 차량들을 3대를 절취한. 이들은 훔친 승용차 석 대 가운데 한 대는 길가에 버리고 나머지 한 대는 나중에 몰겠다며 인근 주차장에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15분의 추격 끝에 2명을 붙잡고 나머지 1명은 인근 찜질방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의 공영주차장이 한 건설업체의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성한 지 1년도 안 되는 공영주차장을 왜 건설업체에 넘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허술한 건축 행정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중화산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1,300제곱미터 규모의 공영주차장입니다. 토지 소유주인 전주시가 지난해 7월 5천만 원을 들여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재개발 예정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면서 이곳 주차장이 도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1년도 안 된 공영주차장을 건설사에 넘기는 게 특혜나 다름없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반발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저는 그 행정이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 주차장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공사비가 뭐 겁나게 들었는데 이것을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세금 낭비고.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1987년에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된 곳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해 이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변 대지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전주시는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차장이 도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아파트 건설 업체에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 규모 자체의 주차장을 해달라고 공문은 그런 식으로 보냈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의 주차장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면서 이 주차장을 그대로 놔둔 채 재개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존치를 원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주차장 부지를 건설업체에 팔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단지 사업의 핵심은 전북도민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인데요. 먼저 추진되는 태양광 단지에 전북도민과 지역업체가 얼마나 또 어떻게 참여할지가 결정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관협의회가 석 달간의 논쟁을 거쳐 새만금 태양광 단지 사업에서 전북도민과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전북도민만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을 3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로 늘렸습니다.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주도형과 내부 개발형을 각각 100메가와트씩 줄였습니다. 여기에 새만금공사 주도형과 한수원 주도형, 내부 개발형의 일부도 전북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400메가와트의 31%인 744메가와트에 주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최대 이율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이 전체 한 30% 비중이 맞다고 저희들이 이제 금융 전문가들하고 판단한 겁니다. 지역 주도형 500메가와트 가운데 100메가와트는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 몫입니다. 나머지 400메가와트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주민 참여 방식과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결정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244메가와트에서는 한 명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15년 만기로 연 7%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민관협의회는 또 시공에서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지금 그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협의회가 어렵게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어민 피해 보상과 기금 마련, 해수요통에 따른 설계 변경, 그리고 풍력 사업의 주민 참여 등 다른 안건을 두고 민간위원과 정부, 전라북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공항 활주로의 지반이 침하돼 오늘 항공편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는 오늘 오전 공항 활주로에서 가로 1.8m, 세로 2.4m의 지반이 1m 이상 침하돼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6편이 모두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활주로 보수와 안전 점검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대 총장 선거에 민주평화당 고위 당직자 개입설과 관련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총장 선거에 여전히 적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는 가운데 평화당의 당직자가 몸통으로 지목됐다면서 사법기관은 정치권 압력이나 배후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게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를 놓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한전 측이 10년이 넘도록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민들이 한전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11년 만에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인피면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입니다.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전선이 77개 마을을 지나갑니다. 새만금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환경 파괴와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온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공사 11년 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77개 마을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반대해온 5개 마을이 한전과의 보상 협상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한전이 제시한 마을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새만금에 4기가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치면서 송전철탑이 새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존 철탑의 옆으로 가지 않고 저희가 주장했던 대한노선 만경강 방수제 쪽으로 간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우선 합의를 한 겁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됐지만 11년이란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입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김제시 용지면의 축산단지에 155억 원을 투입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탈취, 밀폐 설비를 설치하고 축산농가에는 안개 분모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제시 용지면 외에 축산 냄새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군 23개 지역에 31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시설을 개선하고 농가에 냄새 저감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제 시대에 조성된 뒤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정읍시 고부면의 고사부리 성에서 백제 시대 성벽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고사부리 성 발굴조사에서 길이 45m, 높이 3.5m의 백제 성축 성벽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각각 수리한 형태와 각종 토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20살, 이제 성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52개 나라 2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독립영화 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저녁 7시부터 배우 최원영과 한예리의 사회로 전주 영화의 거리에 마련된 전주돔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은 10대들의 성장 영화인 클라우디오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입니다.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탈리아의 도시의 풍경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52개 나라 262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독립 대한 영화의 엑기스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모았고요. 또 저희가 전주 라운지에서 여러 가지 스타워즈 전시라든가 또 그다음에 공연들 또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뉴트로 전주에서는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를 거쳐간 국내외 감독들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이곳 영화의 거리에서는 유명 배우와 감독을 만날 수 있는 토크 스테이지를 비롯해 뮤지션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버려진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에서도 영화 포스터 전시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영화와 함께 맞는 20번째 전주의 봄이 영화팬과 시민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고 군산해양지방수산청과 시공업체, 협력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주처인 군산해양수산청 직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B금융지주가 올 1분기 97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 순이익 규모는 지난해보다 10.6%가 늘어난 것으로 분기 규모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은 지난해보다 4.3%가 늘어난 260억 원, 광주은행은 0.4% 증가한 45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유선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잡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기념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 기본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올해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역상 상품권 판매, 회수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 군산, 김제, 남원 등 6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품권 판매, 회수 업무를 맡고 있고 올해 안에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5개 시군에 대해서도 판매, 회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전북에서 판매된 지역상품권 1,258억 원 가운데 31%인 400억 원가량을 농협을 통해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동업자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전주에 사는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20분쯤 익산시 왕국면에 있는 동업자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24살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 운송 사업을 하는 A씨와 B씨의 가족은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평소 자주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안군 줄포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건물 한 동 내부 64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23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